직원이 3,000명인데 1,200건의 비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 같아요. 위에서 찍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아니, 네. 민주당 하는 것들이 패턴이 똑같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놈들이에요, 쟤들은. 그러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라니까? 이런 선거 개혁을 관리하는 게 민주 절차인데 이거를 훼손한 선관위는 당장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파시켜야 된다 그랬지. 여러분, 폭파시켜야 됩니다. 정말 가가지고 느껴보면은 알겠지만 뻔뻔하는 게 지금 걔들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네. 그 유동규 네거티브 이미지 주고 자기들은 포지티브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조작단. 조작단 만들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방탄불기 뚫리는 바람에 네. 그 2명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제일 실무를 맡은 밑에 있는 2사람만 그렇죠. 딸랑 구속된 거죠. 딸랑 실무 맡은 2사람만 구속된 겁니다. 중간에 있는 뭐 이경이니 안기령이니 뭐 이런 전부 다 사람들은- 그런 애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못 건드렸는데 네.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언론사들 참여했던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갔는지 기사와 그 다음에 관계. 유튜브 네.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예, 그 회의 내용들을 어떻게 됐는지 그거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음. 그래가지고 그 죄 그대로 다 받게 할 겁니다. 네. 중국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요. 네. 사실 이 중국 냄새 나는 거는 네. 이재명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많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네. 총 한 번 못 쏘고 어쨌든 우리가 그 침략을 당한 게 아니죠. 네. 그냥 고종이 나라를 팔았죠. 네.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벌어져 갖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거기 티베트 가가지고 네. 예? 네. 중국 옹호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열몇 명 갔어요. 열몇 명 네. 가가지고 네. 예, 중국 아무 잘못 없다. 네. 합법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다 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나는 저것들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는 그러면 뭐 불법이고 저쪽은 네. 합법이에요?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티벳 사람들도 지금 나라 찾으려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그래서 티벳 거기 임시정부가 일본에 있잖아요. 네. 그 임시정부에서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한국이. 그거에 대해 갖고 서운하다는 걸 토로해가지고 그또 논평을 냈잖아요. 네. 예? 저 민주당이 그때 티벳 방문한 거 예. 그게 다 중국 돈이 그 사람들 돈 내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 돈 내고 간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초대해가지고 초대해서 그 돈으로 티벳 방문해가지고 그냥 중국 정부 듣기 좋은 소리만 잔뜩 해주고. 그러니까 쟤들이 왜 네. 이재명이 쉐쉐하고 중국하고 네. 친중국을 가는지 원래 그 NL 애들이 예전에는 뭐 저기 뭐 북한 뭐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러시아 쪽이 원래 종주국이었거든. 근데 요즘에 러시아가 지금 너무 이제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네. 종주국이 바뀌었어요. 중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친중국화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네. 아 나라가 끝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고종처럼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중국에다가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네. 제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황당한 걸 많이 봐가지고 재판 네. 중에 황당한 걸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격해질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경제 속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기술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기술을 빼가지고 네. 중국에다 팝니다. 그러면 중국은 뭐,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거의 사회 시스템상. 왜냐하면 이제 기술 훔쳐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하면은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걔들 덤태기를 쓰니까.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 네.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그런 거 시도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로얄티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네. 만약에 미국이 그거 하다 들키면은 미국이 더 손해거든. 네. 자기 기술 빼갈 때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네. 게다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술 로얄티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예.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은 남의 기술 빼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기술인 것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못 왜냐면 하죠. 자기 기술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네. 빼가면은 더 손해인데 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작물합의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더 발각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뭐 배상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상을 안 하는데 그걸 중국은 떳떳이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나라는 역시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네. 예, 중국이고 왜냐면 그 기술을 가져다가 생산할 수 있을 정도 기술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원천 기술 자체는 없고.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제 빨리 이제 올라가야 된다. 자기들이 이래가지고 그걸 개발하려면 10년, 20년 걸릴걸? 걸걸? 빼다가 하면 1, 2년이면 되니까. 1, 2년 되니까. 네. 그래놓고 한국과의 기술 격차 줄였다. 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원천이 되는 그 나쁜 기술자를 빼간 놈 정말 유동규보다 나쁜 놈입니다. 네. 예, 유동규도 나쁜 놈인데 유동규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바로 그런 놈이 바로 매국 놈입니다. 내가 대장동을 중국에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저기 김만배한테 줬지. 이재명 명을 받아가지고 예, 김만배한테 준 거지. 네. 제가 그걸 갖다가 저 중국 놈한테 준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놈 정말 나쁜 놈들. 사실 지금 매국노가 딴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놈 매국노. 옛날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땅을 팔아먹었으면 네. 지금 우리나라한테서 지금 뭐 땅을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이걸 가져가는 게 매국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쌀이고 네. 기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아먹어갖고 결국은 뭘로 돌아오냐면요. 네. 이 물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시중에 팔려고 그러면 처음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물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좋은 물도 찾고 거기다가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술 특허도 내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갖고 여러분한테 파는 거지. 개발비는 싹 빼고 생산비만 갖고 파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 생산비만 딱 들어가면은 싸지요, 당연히. 기술 개발비도 안 들어가고, 뭐 연구 개발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자동차도 사실 개발비 빼고 예.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예. 단위 생산비만 가지고 놓고 예. 보면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이 남길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싸죠. 예. 근데 자동차가 5%, 뭐 10%만 나도 많이 난다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모델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비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많아. 마케팅비에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 남의 모델 띄어다가 베껴갖고 만들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자동차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우리가 국산화하려고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A사레이다. 미국이 안 주려고 그래. 돈 주고 살려도 안 팔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국방 어떤 게 유출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로얄티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엄청나게 줘야죠. 그리고 그 또 뭐 로얄티- 조건이 복잡하잖아요, 또. 그 그리고. 조건도 복잡하고 네. 막 그것도 까다로워요. 외국에다 못 팔고. 외국에도 못 팔고 몇 대까지만 생산해야 되고. 몇 대만 생산해야 되고 네. 그 라이센스를 딱 준단 말이야. 어. 그러려니까 우리가 개발해갖고 레이사 우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자동차 부품도 전부 다 국산화가 아니잖아. 네. 그럼 거기에 다 라이센스비를 다 줘야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기술을 중국에다가 그냥 넘겨버리면 중국은 그런 거 하나 없이 복제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거 아닙니까? 예. 샤오미가 지금 뭐 싸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면 그냥 페라리하고 포르쉐 중간쯤 같아. 딱. 중간쯤 같아. 중간쯤 같아. 예. 저렇게 만드는 게 이제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뭐냐면 페라리는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고 네. 그 안에 그 실대가 네. 어떻게 채워질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네. 쟤들은 이제 그림은 멋있어요. 근데 저거 좀 있다가 어떻게 뭐 덜그덕거리고 네. 품질을 보장을 못 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뭘로 돌아오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여기예요. 네. 알리 테무 이번에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알리 테무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한국 너무 내수 싸다고. 네. 한국 내수를 삼키는 네. 초적과 괴물 이러다 다 죽어. 음. 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겠어요? 인건비만 싸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그럼 인건비 싼 나라들 뭐 남미 국가들 있고 동남아 국가들 있고 천지 다 있는데 터키, 인도도 인건비 싸요. 예, 터키, 인도도 다 인건비 싸요. 베트남도 싸고.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게 나오겠냐? 얘들은 다른 나라는 기술 못 뺏겨요. 근데 얘들은 기술 뺏겨가지고 그런 원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건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찍어가지고 덤핑 쳐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사요. 우리나라 또 거꾸로.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 공장들. 그다음에 개발하는 연구 개발 하겠어요? 연구 개발할 이유가 없죠. 실컷 연구 개발하면은 직원이 와가지고 빼다가 쟤한테 비싸게 주고,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들여가지고 연구 개발비 들여가지고 좋은 거 하나 딱 생산해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벌써 그거를 중국에다 팔았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중국의 셰셰를 하고 있고 그런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뭐, 거를 갖다가 지금 원래요. 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마약국 없앴잖아요. 네. 그 국정원에도 뭐냐면 그런 이제 대공수사권 같은 거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검찰에도 뭐냐면
이 수사 기능을 갖다 굉장히 대폭 축소시켰죠. 네. 이런 산업 스파이 간첩들만 날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간첩들만 날아다니게 만든 게 바로 민주당 정권 때 벌어진 일인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지금 구한말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네. 중국에다 쉐시하겠다는 이거는 국방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보세요. 거기 미국의 트럼프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본, 영국이 최고위층, 그러니까 전직 총리를 갖다가 전직 총리나 뭐 이런 급들을 트럼프한테 파견했어요. 네.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미군 철수할 수 있다.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다 책임져야 돼요. 음. 중국하고 셰시하고 저기 지금 양안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일인데 대만 문제를 우리가 왜 껴드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돈만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나라 돈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만 해협이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직격탄이에요. 제일 심각해요. 90% 정도를 갖다가 대만 해협을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대만 해협이 막히는 순간 우리나라는 지금 화석 연료를 열심히 떼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킨 다음에 북극해를 빨리 녹여야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원화하고 엔화가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이 나라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나라도 오잖아요. 다른 나라. 근데 딴 나라들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오르잖아요. 딴 나라는 올라? 예.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 예. 근데 일본하고 우리만 쭉 집중적으로 떨어져. 떨어져. 집중적으로. 이게 왜 이러냐? 실시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 대만 해협이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대만 해협에 만약에 위험이 중국하고 가중되면 대만 전쟁이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도 일본이 아무리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전쟁 날 것 같아. 그러면 환율이 개판되는 거예요. 전쟁 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 나는 순간 1달러당 100만 원, 100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축통화 아니잖아요. 네.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물자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입해 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조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한 달 쓸 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뭐 우리가 몇 년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치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오면은 또 채우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파는 건데 이게 만약에 몇 달치 묶여봐봐. 오는데 몇 개월 걸려. 지금 한 3개월 걸린다 치면은 지금 나중에 보면 한 6개월, 7개월 걸려봐요. 이게 되겠냐고요.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 기반이 망해질 겁니다. 네. 왜 수출이 안 되니까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물자를 못 만들잖아요. 그거 들어오는 게 막혀가지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팔고 어떻게 수출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은 그 날짜를 어떻게 믿고 그 LC를 열어주냐고요. 네. 예? 자, 하여간 우리 중국과의 관계 이게 답답한데 오늘 마침 또 저런 뉴스도 났습니다. 중국 그 알리테무에 관해서 네.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 국영 선전 매체가 테무나 알리 이런 IT 업체를 동원해서 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사실 저는 이 타이밍도 좀 굉장히 묘하다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이 작년 11월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감사를 완벽하게 다 못했어요. 이 하도 방해가 심해가지고 네. 선관위가 처음에는 자기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적 시선 때문에 받는다고 했지만 한정돼서 받겠다고 하면서 자료도 안 내놓고 굉장히 약간 버텨가지고 겨우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는데 지금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감사원이. 네. 그런데도 경력직 채용하는데 전부 다 비리가 있었다. 1200건이랍니다. 네. 직원이 3000명인데 1200건의 비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 같아요. 네. 제가 있을 때 성남시. 네. 그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위에서 찍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고 났는데 그거 보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들러리 섰다. 아. 예. 공고 보고 들어가면 모르고 이제 순진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공고 여기가 보고 딱 그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네. 순진하게 오시는 거예요. 공고는 이재명이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공고는. 네. 예, 공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고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서류가 좋은 애들은 떨어뜨려. 서류 미리. 전형에서.
서리전행에서 네. 싹 떨어뜨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희다악한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으로 이제 들러리야. 그것도 들러리야. 들러리지. 예. 그러니까 뽑을 애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와도 얘를 뽑을 수밖에 없어. 근데 외부 사람도 다 정해진 거야. 이재명이 보낸 거야. 예, 정기상하고 외부 사람도 거기 이제 인사위원으로 온 사람도 인사위원 위촉을 갖다가 이제 시에서 해요. 근데 인사위원 누구라고 딱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김현지 남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위원 하는 거야. 김현지 남편이 인사위원 됐다니까. 세무사인데 그래갖고 맨날 자주 봤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어떻게 주겠냐고. 그 시험 하나만 하지 그거. 뽑아놓고 절차를 거쳐. 그렇죠. 뽑아놓고 절차를 거치는. 뽑아놓고 그게 절차를 거쳐. 성남시인데 우리 성남시장님이 얼마나 깨끗한 분인데 뭐 이런 분 있죠. 에휴, 내 정말 뭘 알고 그러냐. 내가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니까. 나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뽑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점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의 그렇지. 점수를. 누가 봐도 그러고 또 이상하지 않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점수를 막 줘야 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결국은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 네. 그럼 얘 합쳐가지고 얘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 커트라인 안에. 혹시 숫자 잘못 맞춰가지고 잘못 맞추면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맞춰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 팀장들은 알아요. 그 짓 한 거.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팀장들 알아요. 근데 자기들도 말해봐야 원래 공무원들이 말해봐야 자기부터 다치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요. 점수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합격해야 내가 떨어지고 떨어져야 내가 합격한 거야. 합격할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 애가 사색이 돼갖고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고 온다니까. 그럼 이런 조직이 본 선거는 제대로 했겠냐고. 깨끗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투명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방치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민주당이 왜 그렇게 했어? 만약에 민주당이 손해본다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이거 놔두지 않죠. 난리가 나고 이재명 당원이하고 이런 선거 결과를 관리하는 게 민주 절차인데 이거를 훼손한 선관위는 당장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파시켜야 된다 그랬지. 여러분. 폭파시켜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입국하는 건 뭐겠어요? 민주당이 입국. 왜? 이런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 자기들한테 가가면. 여러분 누가 공범인지는 상황을 보면 알아. 오늘 저 변호사에 우리 내가 막 가짜 변호사 해가지고 있잖아. 했던 전병덕이가 나왔어요. 전병덕이가 나왔는데 내가 이제 뭘 물었냐면 김의겸한테 아침에 그 통화한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이랬다니까. 떳떳하면 말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그날 또 누가 있냐? 전병덕이를 소개한 김 변호사라는 놈이 있어요. 얘도 김의겸한테 똑같은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사들하고 잘 모르는 척 이러고 있더나. 이제 김용 변호사들 끝나고 있는데 전병덕하고 그 변호사들 같이 모여 있더라. 사진 찍을까 하다 말았어요, 내가. 예? 끼리끼리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친한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증언이겠어요. 그러니까 김용 살려보겠다고 조작단 만든 애들이 예? 거기에 민주당원이고 그다음에 옛날 청와대 비서관까지 갔다 왔던 전병덕이가 예? 그러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지 나를 위해서 변호하러 왔다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재명이 김만배 욕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누구랑 편이라고요? 김만배의 최측근이 경기도 2급짜리 갔잖아. 누구죠? 그 김만배 친구야. 김모 씨가 있어. 그게 이제 디지털 소통관이라고 경기도 2급짜리로 가는데 김만배 측근까지 이재명 비서관이야. 이재명 비서관 중에서 2급은 최고 높은 거야. 그 자리를 가. 김만배 친구야. 나한테도 이력서 왔다가 진상형한테 이야기를 나와서 돈은 모른다. 정진상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만든 게 없던 자리야. 디지털 소통관 자리를 2급 자리로 만들어서 뽑아줘.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는 그 자리가 없어져. 예. 정말 위인설관하는구나. 진짜 예. 사람이 만들었다가 사람 없어지면 자리 없어요. 예. 그것이 경기도였고 성남시였는데 그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고. 그러니까 저거네. 김만배 지인 경기지사 2급 보좌 역할 해갖고 했잖아요. AI 산업 전략관. AI 디지털 소통관. 예, 디지털 소통관. 그러니까 AI 산업 전략관이에요. 예. 김만배 덕분에 취업했다고 말하고 다녔구나. 예.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기 밑에 2급이 김만배가 아는 사람인지 몰랐다? 2년간 딱 근무했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없어졌다니까 이제 네. 저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김만배 아는 사람이라는 저 사람 김뭐라는 사람은 네. 2년간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 무슨 일 했는지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자리 만들어주고 돈만 준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 일 아니, 없어. 김만배가 뭐냐면 얘 자리 좀 달라고 해서 준 거라니까. 근데 2급 자리를 주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김만배 아는 사람한테 돈 주려고 만들었구나. 네. 자리를.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 저 사람이 있다가 갔는지도 모르고 2급 자리가 생겼다가 없어졌는데도 아마 경기도에서 직원들도 모를걸? 예? 경기도 직원들도 아마 지금 내 방송 보고 알 거예요. 어쩌면. 저런 자리가 생겼었는지 네. 없어졌는지. 예.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저런. 경기도 AI 산업전략관 그러니까 전문 인기제 2급. 이 성관이 부정채원 1200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나오네. A씨를 경기도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난색을 표명하자 정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 예. 김만배가. 예. 형식은 공개 모집이었지만 사실상 A씨를 뽑아두고 시작한 특채 성격이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채용 공고를 언제 내냐면은 2020년 1월 달이 되거든. 근데 안 뽑아줘. 그거 있다가 7월 달에 선고를 하잖아. 7월 달에 뽑아줘. 7월 달에 뽑아줬다니까요? 진짜라니까? 공고가 1월 달에 나갔으면 1월 달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좀 다른 놈이든 누구든. 이제 확실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차피 지도 나갈 건데. 그러니까 김만배 그때 주더라고. 7월 20일인가 그때 선고를 하는데 7월 2일인가 요 정도에 그때 뽑아준 거야. 그때 이제 선거가 잘 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딱 뽑아줘. 이 성관이가 지금 하는 꼬락서니가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아니, 네. 민주당 하는 것들이 패턴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민주당이 왜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이 난리가 하는데 민주당이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잖아. 누가 하는 거 봤어요? 한마디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되잖아. 특검합시다 여러분. 선관위를 특검합시다 해야 되잖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뻔한 거 저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네. 예, 그 이태원 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안타깝게 돌아갔어요. 이태원은 지금 막 특별법을 만들어 1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특검하지잖아. 네, 특검을 하고 막 특별법을 만들고 난리가 나. 그거는 최상병은 특검을 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런데 근데 성관이 민주국가가 망할 때 부정선거부터 나라를 망할 징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선관위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공정선거를 말합니까? 부정으로 사람을 취업시키는 집단들이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이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선관위 10년 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직원 뽑고 했는데도 그동안 아무도 몰랐잖아. 그 직원들끼리 그럴 때 가족회사.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 아니라 이제 네. 거기 그 사무총장 아들이 네. 세자야. 입사하니까 세자님이라고 그랬더니 세자. 우리 세자님이 입사하셨다고. 걔가 이제 어디냐면 저기 무슨 저기 강화도인가 어딘가 있잖아요. 거기를 일단 들어왔다가 바로 인천으로 옮기고 네. 지금은 아마 어디 됐지 뭐 서울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예. 아니 그런데 그때 자료들 다 폐기하고 없애고 해가지고 감사도 겨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 자료는 다 얼마나 없애겠어. 선거는 하자마자 다 없애지.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부터 다 빨리 없애. 제일 먼저 없애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관련된 자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 다 없앴을 거고. 네. 지금 뭐냐면 이 선거 있잖아요. 막 자료가 만약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졌다. 네. 이러면 쟤들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쟤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놈들이에요. 쟤들은. 그러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라니까. 박원순한테 준 거 이건 왜 고르신 거예요? 제가 네. 중국이 이미 이때 이재명을 점지했다. 어. 너 아니다. 어. 네가 아무리 와봐야 우리는 이재명으로 정해놨어. 저때 이미 예견된 일이 난 얘기야. 저 쳐다보는 중국인 표정도 봐봐. 너 아니야. 박원순만 웃고 있어. 이재명 사진 받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중국하고의 이제 미로월 관계.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과 중국과의 관계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좀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재명이가 쉐쉐를 왜 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요. 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나도 본 게 있으니까 얘기하지. 아, 그 아까 그거 사진 뭐 한번 전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이등신 사진. 저거 안 신으면 진짜 이등신이겠네. 안 신어가지고 딱 찍을 때 봐봐. 여기 이등신이잖아. 응. 이거 봐봐. 짤막해가지고. 다리, 아니, 3등신이네. 삼등신이네. 머리 크기하고 다리 길이하고 비슷하잖아. 머리랑 헬멧 써가지고 저거하고 저기 목까지하고 다리하고 길이가 비슷하잖아. 문재인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 거 보면 작은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 민재인이가 만약에 저기 이제 172가 문재인이 맞다면 170이나 16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재인보다 작은 게 맞는 거거든. 저것도 이제 많이 높인 걸 거야. 아마. 아까 봤잖아요. 다리 길이. 이낙연도 힐 신는 것 같은데 이낙연도 상당히 높은 거 신었네 보니까. 다들 키 커 보이려고 예. 노력은 해. 키들이 줄었다 늘었다 해 그냥.